외국인이 샀다라고 해서 따라 사면은 안 되는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과연 숏 커버링으로 추정되는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시원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3% 올랐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팔아치웠죠. 전형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날의 수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이 사면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월 들어서 주구장창 외국인이 순매도를 지속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외국인이 과연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다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물론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국내 시장에 돌아왔는데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 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외국인이 샀다라고 해서 따라 사면은 안 되는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시장이 좋았죠. 뒤이어 열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이뤘는데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날 미국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급등을 한 종목들이 바로 게인스톱, AMC 등 밈 주식입니다. 밈 주식이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뜻합니다. 그냥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테마주, 약간 잡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진 기술주 성장주, 고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루시드라든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도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급등세를 이룬 배경이 무엇이냐? 월가에서는요, 바로 숏 커버를 꼽습니다. 숏 커버, 숏 커버링. 이게 무엇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치죠.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와서는 그 주식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쳤는데 충분히 그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때 이 숏 커버, 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13일 밈 주식 그리고 고밸류 성장주들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를 숏 커버로 꼽습니다. 앞서서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5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순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괜찮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매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충분히 먹었다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 숏 커버를 하는 그런 주식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공매도로 한 세력이 무조건 외국인이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기관도 분명히 공매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매도 세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포털 있죠.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과 누가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주체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서 나와 있는 공매도 잔고 상위 주체 국가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92%가 영국이고 4%가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2%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즉 공매도 잔고 상위 주체의 98%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매도 잔고 상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대량 하고 있다라고 공시한 그런 주체들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통계를 낸 것입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잔고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그런 주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량 보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매도 잔고 상위 주체는 과연 누구냐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주체가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리고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JP 모간. 거의 대부분 이 미국의 IB들, 이 월가의 금융 자본들이 공매도 잔고 상위 주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이 국가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영국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주체를 보니까 대부분 이 미국의 월가 세력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의 월가 세력들이 영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이 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재지를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주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이 이 주요 공매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난 13일 사들인 주식 중에서 과연 숏 커버링으로 추정되는 그런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선정 기준부터 설정을 하고 가야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 50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13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기업으로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네 라는 판단에서 숏 커버링을 위해서 매수한 그런 주식들을 고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선정한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우리기술투자부터 효성첨단 소재까지 7개의 기업이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여기 나와 있죠. 이게 13일 당일에 매수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 기업의 규모 대비 상당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라고 해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공시한 여기에서 기재된 공매도 주식수를 상장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 잔고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4월 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참고하시라고 여기 2021년 영업이익과 2022년 예상 영업이익, 즉 컨센서스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몇몇 기업 살펴보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주죠.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최근에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기술투자 역시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미 외국인들은 해당 종목에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실 P2E, NFT 그런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최근에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기업 역시 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당한 기업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기업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지목받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수혜주가 아니라 대외 비중이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든지 주류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를 하고 바깥 활동을 하면은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인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복합 리조트, 외국인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이 면세점이 주력 사업 부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중국인. 그런데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뭔가 수요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외국인이 최근에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7개 주식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대량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숏 커버링 관점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정말 팩트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숏 커버링이 유입된 종목입니다. 앞으로 그 종목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샀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샀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숏 커버 목적이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시면서 살지 말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컨센서스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컨센서스가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정말 이렇게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주말 동안에 나온 기사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인도가 세계 2위 밀 생산량 국가이긴 하지만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한 10% 미만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즉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롱 포지션을 취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중국이 2023년 아시안컵 축구 개최권을 포기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내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2023년 아시안컵 축구 개최권마저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나온 두 가지 이슈, 사실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따라서 뭔가 이 금요일날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긴 했는데 이 추세적인 뭔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